LAFC 한국어 라디오 중계 파트너 K라디오 우리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중동발 긴박한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사이에 속속 올라오는 내용들 애청자 여러분들도 업데이트하시면서 이란의 소식에 집중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규모의 대규모 공습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단순히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가 이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단순히 중동 내의 지역 분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흔들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그 사이에 많은 소식들을 접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틀 만에 이란의 하늘길, 바닷길 방공망이 초토화되면서 제공권, 제해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는 업데이트된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동 정세의 균형의 추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의 국제경제 또 외교 안보 지형에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국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초강수를 두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공습의 배경에 어떤 치밀한 정보와 전략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 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사건의 배경부터 현재의 일촉즉발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전망까지 차근차근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이 시작되면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촘촘한 국제 시간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시나리오일까요? 2026년이 들어서자마자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려놓은 국제정세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표가 놀랍도록 촘촘하고 거침없고 동시에 매우 계산적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분초를 다투면서 움직이는 톱니바퀴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이 2026년 1월 3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눈엣 가시가 되고 있었던 베네수엘라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의 특수작전을 통해 전격 체포되고 미국으로 압송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미의 대미 저항 세력에게 던진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트럼프 행정부가 숨 돌릴 틈 없이 더 큰 판을 흔들게 됩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합동으로 이란의 핵심부를 타격했습니다. 1월에 마두로, 2월에 이란, 이 파격적인 속도와 대담함에 전 세계의 외교가와 정보기관이 숨가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내세운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서서히 그 모습과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1월에 마두로 체포, 미국의 앞마당인 서반구에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면 2월의 이란 공습은 중동의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이자 실존적인 핵 위협을 군사력으로 강제 정리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전명에 숨겨진 정치적인 서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전명은 단순한 코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작전 안에 이번 전쟁에 부여하고 있는 명분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은유적인 언어가 작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합동공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작전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공유하는 종교적인 토대인 성경 속에서 각자의 전략적인 목표와 명분을 찾아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에서는 작전명이 포효하는 사자, 로어링 라이온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 유다의 사자를 직접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아모스 3장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에서 따온 이 작전명이 되고 있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위협 앞에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포효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작전명에 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적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서서 유대 민족의 역사적인 실존을 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간이었고, 또한 이번 공습이 유대인의 명절인 불임절 직전에 감행되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이란, 과거의 페르시아입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것은 과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음모를 에스더가 막아낸 역사처럼 이번의 공습이 현대판 하만의 위협을 제거하는 신성한 방어 행동이다라며 규정을 했고, 내부 결속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작전명 로어링 라이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작전명은 에픽 퓨리입니다. 정의로운 분노의 심판. 웅장한 분노, 군사 강대국으로서의 압도적인 힘,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하는 명분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함의적인 내용은 에픽, 대서사시적인, 거대한이라는 뜻, 그리고 fury, 단순한 화가 아니고 경로를 의미합니다. 즉 신화적인 차원에서의 경로가 됩니다. 즉 미국이 이번 작전을 단순한 보복이 아니고 핵 위협을 가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미국의 거대하고 정의로운 심판으로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군사적인 개입이 불가피하고 그 규모와 강도가 매우 강력했음을 강조하는 명분론적인 표현의 에픽 퓨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즉 미국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압도적인 화력, 또 이스라엘은 종교,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존재의 방어라고 하는 서사가 각각 강조되면서 핵 제거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감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작전명이 성경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면서 이스라엘은 존재의 수호, 이 사자라는 표현을 했고, 미국은 악의 응징, 퓨리를 강조하면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전에 우리가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외과 수술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고 이제 병사의 발이 땅을 밟기도 전에 승패가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습이 현대전이 얼마나 치밀하고 과학적인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탱크가 국경 넘고 보병이 도시를 점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듯이 적의 핵심적인 기능만 핀셋으로 집어내서 제거하는 외과 수술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대전이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 작전이 이 단계를 교과서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먼저 방공망에 무력화입니다. 하늘길을 여는 거죠. 그리고 개전 초기에 이란에 있는 레이더 또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먼저 파기를 해서 적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그리고는 정밀 수술, 핀포인트 타격이 있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길을 통해서 정밀 유도 무기로서 목표물만 골라서 타격을 합니다. 포스팅된 그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란의 핵상에서 테헤란까지는 꽤 거리가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타겟하고 있는 곳만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떨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포스팅돼서 속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여기에서 살펴봤을 때도 외과적인 정밀한 수술의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미군의 병력의 희생을 또 이스라엘의 병력의 희생을 최대한 줄이면서 적의 핵심 시설만 파괴하는 인명피해의 최소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드론이나 스텔스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들이 이번에 도입된 무기들을 보면 F-22 랩터라는 투명 인간 저격수입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도저히 눈치챌 수 없는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투기고 적의 심장부로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의 눈을 가장 먼저 찌르는 날카로운 창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는 B2 스피릿, 하늘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박쥐 모양의 폭격기, 유령처럼 나타나서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붓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벙커버스터와 토마호크,
하메네이를 향해서 30발의 쐐기가 있었던 벙커버스터. 이번 작전에서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해서 지하 요새를 뚫는 벙커버스터 그리고 정확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작년 6월 달에도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던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당시에 사용됐던 벙커버스터, 이게 포르도 핵시설에서 12발, 나탄즈 핵시설에 2발의 벙커버스터가 투하가 됐었는데, 이번 이란 공습 때는 하메네이 타겟으로 한 무려 30발이 집중 투하됐습니다. 물론 핵시설에서 투하됐던 벙커버스터와 그 깊이는 다를 수 있겠지만 하메네이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이게 단순한 타격이 아니고 공습과 작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하메네이를 살려둘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는 무기 중에는 정찰 드론과 위성입니다. 절대 감지 않는 눈이라는 겁니다. 우주와 하늘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적의 동태를 감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군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는 현대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전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고 있었다면 그림자 전사들의 첩보전입니다. 현대전은 총성 없는 정보의 전쟁입니다.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쪽이 화력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첨단 무기가 있다고 한들 이걸 어디로 쏠지를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진짜 성공 비결은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치밀한 첩보전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번에 공습이 이란의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45분이었습니다. 즉 누구나 활동하고 있는 시간, 대낮에 감행이 됐습니다. 보통 공습이라고 한다면 한밤에 공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하필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아침이었을까요? CIA가 하메네이가 2월 28일 오전에 최고위 군사회의를 소집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뇌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부의 정보 제공자, 즉 스파이들이 하메네이의 이동 경로나 벙커의 위치, 심지어 경호 규모까지 실시간으로 보고하면서 인적 정보의 승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정밀 타격 뒤에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수년에 걸린 노력이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모사드의 경우는 이미 이번 공습이 아니더라도 수차례 불가능한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전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에 하마스의 수장을 제거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2020년 11월에 테헤란 한복판에서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할 때도 로봇 기관총을 이용해서 침실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작전을 수행해내는 화려한 이력들이 모사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진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정보가 곧 화력인 시대가 되고 있고 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첩보력이 이 군사력과 결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 공습이 완벽하게 증명을 했고 또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합동작전의 숨은 공로자가 됩니다. 이번 공습은 단순한 군사 타격을 넘어서서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체제 자체를 브레인 데스, 뇌사 상태로 몰아넣은 전례 없는 정치 군사적인 절제술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를 하나의 유기체에 비유해 봅니다. 이 유기체가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된 과정을 수뇌부의 타격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브레인의 제거입니다. 37년간 이란의 모든 결정을 내린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하메네이, 군 통수권, 사법부 임명권, 외교 방향의 결정권, 즉 이란의 핵심적인 생각과 명령을 담당하던 브레인이 공습의 첫 번째 타겟이었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곧 이란 신권 체제의 근간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군 수뇌부도 타격을 받습니다. 팔과 다리 이게 마비가 됩니다. 뇌의 명령을 받아서 실제 무기를 생산하고 군사 전략을 실행했던 팔과 같은 인물인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사망이 됐고 또 지상군 혁명수비대의 지상군 사령관이라고 하는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 인물 또한 정권에서 그 안을 지키는 방패이자 물리적인 힘이었는데 팔과 다리가 다 잘려 나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미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메네이라고 하는 브레인,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인 군 수뇌부까지 한꺼번에 타격을 했기 때문에 뇌가 멈추고 신경계가 마비된 유기체가 그 즉시 모든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권력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려고 했던 치밀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타격이었고, 이제 이란이 스스로를 통제할 중심점을 잃고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메네이 사후에 이란도 이란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 C, 그 다음에 차기 정권을 이 공백기를 이어갈 그 누군가에 대한 플랜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곧바로 대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헌법상 비상위원회가 권한을 대행을 하고, 지금 현재의 이란에서는 포스트 하메네이의 모습으로 실권을 강경파인 라리자니 전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그리고 혁명수비대 출신의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강경파 핵심 인물들이 다시금 이란의 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심장을 찌르겠다며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외적인 국가 원수인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레드라인 넘다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4가지의 시나리오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베스트 시나리오죠. 미국이 가장 바라는 그림. 지도부가 무너진 이란에서 이란 국민들이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면서 신권 체제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친민주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란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를 바란다는 메시지 전문을 통해서도 백악관 담화문을 통해 이미 전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다면 베러가 되겠죠. 신권 체제가 무너지지만 혁명수비대 강경파가 권력을 잡고 군사 독재 체제가 들어서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저항은 하겠지만 이전보다는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배드 시나리오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역별로 혼란이 발생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의 경제적인 여파가 전 세계로 번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월스트 시나리오입니다. 이란의 내부 분열이 없이 강력한 응집력으로 결사항전에 나서고 중동 전역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유가 폭등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쯤에서 로어링 라이언의 결단, 이스라엘은 왜 희생을 감내했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보복 공격과 전면전의 공포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메네이 제거라고 하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보를 대하는 근본적인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작전명 로어링 라이언, 그들의 현재 상황과 철학을 완벽하게 대변합니다. 작고 좁은 영토에 적대 세력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에게 안보라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감내한 자국민의 보호 철학이 이스라엘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내일 이란의 보복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더 큰 위험인 이란의 핵무기 완성을 막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가 영원히 공포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이 전쟁의 위험을 우려하면서 비판을 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당장의 편안함이 미래의 파멸을 부른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매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적의 심장을 찌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상의 위협을 방조하고 안이하게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진짜 안보는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포효는 단순히 적을 향한 위협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위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제는 불편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합동 공습 그리고 하메네이 제거는 단순히 한 독재자의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47년간 이어진 이란의 신권 체제에 대한 사실상의 종식 선언이자 힘을 통한 평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국제 전략이 실현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이번 작전은 치밀한 첩보전, 또 현대전의 기술이 집약된 정밀 타격, 그리고 두 나라가 공유하는 성경적인 서사가 완벽하게 맞물려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긴박한 뉴스 속에서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읽어내야 될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전면전의 공포를 감내하면서 적의 심장을 타격했을 때 대한민국은 과연 북한이라는 실존적인 위협 앞에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평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험을 감내하는 것, 그게 진정한 안보의 책임일 것 같습니다. 중동의 폭풍이 한반도에 던지는 이 엄중한 화두,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박한 정세 변화가 있는 대로 또 다시금 신속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